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기록들을 바탕으로 무려 400년 전 바다를 건너갔던 거대한 문화 현상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당시의 생생한 사료들을 쭉 분석하다 보면요. 정말 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싶을 정도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 매력적인 과거로의 탐구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다룰 첫 번째 기록들을 보면 진짜 흥미롭게 대비되는 두 가지 풍경이 등장합니다. 한쪽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죠. 공원을 꽉 채운 K-팝 스타들의 열성 팬들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쪽 기록을 보면요. 무려 17세기 에도 시대 일본 거리인데 사람들이 담장 위에 막 올라가 있고 상인들은 장사도 팽개친 채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부터 숙소 근처에서 이른바 오픈런을 하면서 진을 치고 있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놀랍게도 이 두 상황이 본질적으로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400년 전 일본 열도를 이렇게 들썩이게 만들었던 엄청난 팬덤의 주인공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이 엄청난 열기의 주인공,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조선통신사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한 번 갈 때마다 평균 400명에서 500명씩 움직였대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딱딱한 외교 문서나 들고 가는 정치인들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사절단을 넘어선 그 자체로 살아 움직이는 종합 문화예술단이자 거대한 문화의 물결이었어요. 에도 거리를 가득 메운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바다 건너온 세련된 문화를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 몰려들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통신이라는 단어의 진짜 뜻입니다. 요즘 우리는 통신이라고 하면 당연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같은 텔레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역사적 사료대를 살펴보면 이 한자의 본래 의미는 시내를 나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통신사는 단순히 서류 뭉치나 주고받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국가 간에 박살났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교류를 하자는 아주 깊고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름 자체에 이미 커다란 평화의 메시지가 들어있었던 셈이죠. 시간의 흐름을 쭉 따라가 보면요. 아주 강렬하면서도 감정적인 대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00년대 후반,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참혹했던 전쟁, 임진왜란이 있었죠? 두 나라 사이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끔찍한 전쟁이 끝나고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은 1607년에 바로 이 첫 사절단이 출발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철저하게 복수하려고 군대를 키우고 국경을 꽉 닫아 걸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조선은 칼을 빼드는 대신 문화를 보낸 겁니다. 증오가 가득했던 바다에 평화의 씨앗을 뿌렸다. 이건 진짜 세계사적으로 봐도 정말 엄청난 선택이었던 거죠. 게다가 이들이 움직인 규모를 숫자로 딱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왕복 4,500km, 부산에서 출발해서 거친 바다를 건너 스시마, 오사카, 교토를 지나 저 멀리 에도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수백 명이나 되는 인원이 육로와 해로를 뚫고 이 엄청난 거리를 이동했다? 이건 단순한 출장 수준이 아니에요. 당시 세계사를 싹 다 뒤져봐도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가적 외교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제가 아까 이들을 종합예술단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이유가 이 화려한 멤버 구성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행렬에는 정치가들만 달랑 있었던 게 절대 아니에요. 당대 톱클래스 유학자, 시인, 화가는 기본이고요. 화려한 음악을 연주하는 악사, 의사, 심지어 이 대규모의 인원의 밥을 책임지는 최고급 요리사까지 싹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조선 최고의 엘리트들과 예술가들이 총출동한 움직이는 학술원이자 이동하는 예술의 전당이었던 거죠. 일본 전역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완벽한 라인업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말이 전혀 안 통하는 남의 나라에서 이 똑똑한 학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소통을 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붓으로 대화를 나누는 필담에 있었습니다. 입 밖으로 내는 언어는 달랐지만 다행히도 두 나라의 지식인들 모두 한자라는 공통의 문자 원어를 쓰고 있었거든요. 통신사가 어느 마을에 머물잖아요. 그럼 일본 유학자들이 진짜 구름대처럼 몰려왔대요. 서로 마주 앉아서 종이 위에 붓으로 글을 막 써내려가며 밤을 꼴딱 새우면서 학문이랑 시를 논했던 거죠.
이 치열하면서도 낭만적인 필담 교류가 그 당시 에도시대 지식인 사회에 엄청난 지적 자극을 줬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막부가 이 통신사를 얼마나 VIP로 대접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막부가요, 통신사가 지나가는 길의 방향을 아예 확 틀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통신사 일행이 일본의 상징인 후지산을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각도에서 볼 수 있게 하려고요. 문화 선진국이었던 조선 사신들한테 우리 일본도 이렇게 예의를 알고 풍경도 멋진 훌륭한 문명국이다. 이걸 뽐내고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 절실한 국가적 자존심 때문에 물리적인 길의 방향까지 싹 바꿔버렸다는 거.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이란 극진한 대접은 먹는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른바 돼지고기 특별 공수작전이라는 기록을 보면 그 절실함이 아주 팍팍 느껴지거든요. 사실 당시 일본은 육식 문화가 제한적이어서 고기를 구하는 것 자체가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평소 고기 요리에 익숙한 조선 사신들의 입맛을 맞추려고 막부가 규슈 나가사키 쪽에 있는 중국인 국제교역망까지 싹 다 동원해서 돼지고기를 긴급 공수해옵니다. 손님상 한번 제대로 차려보겠다고 국제 물류망을 풀가동한 셈이에요. 이 행사가 막부의 위신과 체면 살리기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딱 느낌이 오시죠? 이 엄청난 무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정말 많은 기록들이 남겨졌습니다. 지금도 일본 곳곳에 남아있는 정교한 통신사 행렬도 같은 그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뭉클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돼요. 전쟁의 앙금이 남아있어서 미워할 법도 한데 일본 화가들의 그린 그 붓터치 어디에도 적대감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신단을 원수나 적군이 아니라 온전히 경이로움과 감탄, 그리고 엄청난 호기심의 시선으로 기록해놨어요. 남의 나라의 그 세련된 옷차림, 이국적인 문화에 대한 순수한 열광이 그 자리를 꽉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예술과 문화가 전쟁의 흉터를 덮어버린 정말 위대한 순간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그 당시 문화가 대중에게 어떻게 소비됐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사람 마음이 다 똑같아서 너무 멋진 문화를 보면 그걸 내 손에 갖고 싶어지잖아요? 17세기 에도 시대의 가라닌교라는 전통 인형이 바로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일본 장인들이 통신사 악대나 무용수들의 화려한 옷, 진짜 특이하게 생긴 모자, 이런 거에 완전 꽂혀가지고 그 모습을 똑같이 본떠서 인형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 완전 요새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돌 굿즈 사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그 시대 사람들도 조선 통신사라는 엄청난 문화 아이콘을 자기 일상 속에 간직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400년 전 과거와 지금 현재가 완벽하게 오버랩되는 마법 같은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유튜브 보면 전 세계 꼬마들이 K-팝 안무 똑같이 외워서 막 따라 추고 그러잖아요. 놀랍게도 에도 시대 일본 아이들도 똑같았습니다. 통신사 악대의 화려한 깃발, 처음 들어보는 낯선 악기 소리, 그리고 독특한 리듬의 춤. 아이들에게 이보다 더 끝내주는 구경거리가 어디 있었겠어요. 애들이 뭐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그 신기한 춤을 흉내냈고요.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춤사위들이 세대를 거쳐서 오늘날 일본 일부 지역의 전통 축제, 즉 마추리 속에 지금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며 전해져 온 이 위대한 평화와 교류의 기록들. 결국 전 세계도 그 숭고한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2017년에 한국과 일본 양국에 남아있던 이 관련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공동 등재가 된 건데요. 그 끔찍했던 전쟁 직후에 적대국이었던 두 나라가 무려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직 문화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소통했다는 거. 이거 진짜 인류 문명사 전체를 털어봐도 정말 찾기 힘들 정도로 고귀하고 특별한 평화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흥미로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아무리 강력했던 군사력도 결국 시대가 바뀌면 다 흩어지고 잊혀집니다. 그런데 문화는 어떻게 이렇게 수백 년이 지나도록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남는 걸까요? 칼 대신 붓을 쥐고 무기 대신 악기를 들고 거친 바다를 건넜던 사람들. 상대를 힘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감탄하게 만들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문화를 관통하는 진짜, 진정한 힘 아닐까요? 오늘 살펴본 이 경이로운 400년 전의 발자취가 여러분에게도 깊고 의미 있는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